저는 아닌 척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떨고 있는 건 사실인데 긴장해서 수전증이 심해져서 물을 못 따르는. 제가 면접 봤을 때 경영, 경제, 행정법 이렇게 네 분야에서 골라서 준비를 하는 거였고, 경영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나왔고요. 행정에서는 거버넌스가 나왔어요. 저는 우선 19년에 입사하기 전에 2018년에 체험형 인턴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인턴을 하다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나갔다가 19년에 다시 입사를 했는데, 18년에 짧게나마 2, 3개월 일하면서 있었던 경험이나 같이 일했던 부서원들이 너무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다시 공채로 입사하고 싶어서 2019년 상반기 공채에 도전했고, 또 운이 좋게 붙어서 지금 일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 좀 대학교가 네. 저희 노동부 밑에 있어가지고 네. 그런 지원이 되게 많아서 학교에서 해주는 캠프가 되게 많았어요. 작은 것들 뭐 생각해보면 뭐 토익 이런 것도 뭐 다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어디 가서 취업 캠프 전문가들을 불러서 면접을 직접 뭐 모의 면접을 해준다든지, 또 학교 자체에도 면접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런 걸 찾아가서 뭐 모의 면접을 계속 꾸준히 한다든지, 이런 직접 면접장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미리미리 쌓아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력보다도 저는 평소에 이제 NCS나 전공 공부를 공기업을 준비하시려고 이제 알아보고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사실 한 달, 두 달 안에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최소 6개월, 뭐 길게는 1년, 2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자신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몸 관리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몸도 지치니까 저녁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이 있고, 이제 NCS 전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는데, 면접 전형을 가기 위해서는 배수로 서류는 이제 적부로 알고 있고, 면접은 이제 2.5배 있으니까 NCS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저희 때는 이제 NCS가 80%, 이제 전공 20%였지만 그 전공 시험이 NCS는 누구나 다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공은 정말 편차가 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이 비중은 작지만 전공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전공 면접도 똑같이 PT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는 시간을 한 15분 주면 했거든요. 15분 정도 적고 이제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그걸 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둬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냥 다들 엄청 떨려서 기억 못하잖아요. 그냥 저는 들어가자마자 이거 들고 있겠습니다 했거든요. 네. 들고 있겠습니다 해서 그냥 들고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 만약 공포증이 있어서 자꾸 까먹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저 기억 못할 것 같으니까 읽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읽고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PT 면접이랑 그다음에 인성 면접을 같이 봤는데, PT 면접을 할 때 처음에 긴장을 좀 하게 돼서 이제 PT 면접을 좀 떨면서 했더니 이제 면접관님들께서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이제 좀 편한 질문들을 좀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답변을 하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보다 좀 자신감 생긴 것 같다고, 오늘 다시 보고 싶지 않냐고 이렇게 농담식으로도 분위기를 좀 풀어주셨던 면접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 PT 면접 할 때 하기 전에 E4용지 네. 적어서 하는데, 보통 선생님 영상에서 안 보고 말하는 게 다 네. 그러려고 좀 외워가려 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쵸. 다 사라져서 네. 보면서 했어요. 아, 사라져서 보면서 하셨어요? 보면서. 아, 종이 들고 들어갈 수 있었고? 네. 제가 그때 너무 더워서 네. 정장을 입고 오잖아요. 여름이니까 땀이 진짜 너무 많이 내려서 땀이 내린다는 표현을 땀 흘러내릴 정도로. 눈에 막 들어가고, 와. 그 모습을 이제 열정적으로 봐주시니까 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어느 정도 긴장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긴장 하나도 안 된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아, 진짜로요? 진실이었어요? 아니요.
좀 당당한 그거를 그 면접은 원래 자신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닌 척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떨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닌 척을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끝날 때 또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긴장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냥 말 잘한 것 같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긴장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 근데 제가 수전증이 있는데 그 이제 긴장 풀려고 앞에 물을 좀 따라서 마시는 네네. 너무 긴장해서 수전증이 심해져가지고 물을 못 따라주고 계속 바닥에 흘려가지고 우와. 네. 근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모습을 좀 귀여워해 주시고 저는 저희 회사 면접 중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대1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면접관 4분 앉아 계시고 지원자는 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망해도 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얘기하기가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여자분들은 보통 면접 가시면 치마 정장을 입고 가실 것 같은데 네. 가면은 책상에 앉을 수 있고 책상 앞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가려요? 네, 가림막이 있어서 좀 이렇게 앉거나 자세 정돈할 때 편했던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긴장되거나 목마르면 물 마시라고 앞에다 항상 물 세팅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되게 취업 준비생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접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 경제, 행정법 이렇게 네 분야에서 골라서 준비를 하는 거였고 제가 정확하게 전부가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성과관리 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에서의 보완점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났을 때 회사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보완점에 대해서 물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토목식렬이고요. 질문은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싱크홀 네. 관련 질문, 두 번째가 가뭄 방지, 세 번째가 유속 공식을 선정하라. 저는 전기 직렬이고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그 발전기의 수차별 특징 이거 관련해서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렇게 배전했을 때 그 받은 전기를 어떻게 출구까지 배달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약간 그 관련 사업 이런 거 말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봐라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행정 직렬 같은 경우에는 행정 하나, 뭐 경영 하나, 경제 하나, 이제 법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법하고 경제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경영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나왔고요. 행정에서는 거버넌스가 나왔어요. 환경 분야에서는 대체수전 관리 방안에 관리에 대해서 하나 나왔고 그리고 녹조 관리 하나 나왔고 그리고 고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 준비할 때 키워드 사이트에서 사업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환경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했던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들을 좀 많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는 거기를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았고 근데 이제 PT를 준비할 때는 이제 환경이라는 게 수첩이랑 이제 수질 관리 분야가 있는데 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뭐 그렇게 녹조 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처리를 할 때는 이제 정수처리 공정을 이제 흐름도를 먼저 이해해놓고 거기에 이제 왜 이런 약품들이 들어가고 뭐 어떤 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지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더니 이제 면접에서 PT를 하고 이제 추가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답변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술직 분들은 그 자격증이 있으시면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마 들어오셔서 그 법정 관리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현장 가시면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걸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저는 본사지만 현장에 있는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한 달에 얼마가 더 나온다고 아, 약간 추가 수당이 네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법정관리인이? 예, 그 법정 관리 그런 그 이제 뭐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 네. 있어서 전기나 기계, 뭐 화학, 뭐 환경 다 이런 거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 자격증 있는 분들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회사에 보면 엑셀 한글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커마를 따놓을 걸 그랬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 그래서 엑셀이나 한글 많이 쓰기 때문에 미리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토목직이다 보니까 CAD를 네네. 하실 수 있다는 이제 공부
저희가 전공시험이 뭐 대기기사에서 전공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질기사랑 정책 처리 조금 이렇게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기사를 만약에 수자공사에 오시려면 수질기사를 먼저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이제 전공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때 면접 준비를 할 때 전공 베이스가 있어야 이제 PT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NCS만 통과하게 되는 거면은 이제 NCS를 준비하는 게 좋지만 이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공이 좀 중요하고 저한테는. 기계는 뭐 일반 기계 기사나 소방 쪽으로 준비하시면 들어오셔도 쓸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사나 전기 공사 기사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시고 면접 질문도 거의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실기를 준비하시면 거기 있는 내용들이 면접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시면 저는 직렬이어서 보통 뭐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행정 쪽 NCS 커트라인이 제일 높아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요. 저는 기본서는 풀지 않았고 모의고사도 나중에 공고가 뜨면 직전에 풀려고 최대한 안 풀고 그냥 공부할 때는 행정고시 5급 1차 피셋 많이 풀었고요. 피셋 문제가 아무래도 국가에서 내는 문제다 보니까 제일 깔끔하고 정제된 것 같아서 피셋 많이 풀었고 피셋 풀다가 풀 게 없어져서 민간 경영 공시 민경채 시험 풀었고요. 민경채 풀다가 풀 게 없으면은 리트 1차 언어논리 시험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고 뜨면은 각 회사 맞는 모의고사 찾아서 스터디하면서 풀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런데 저는 2년 반 걸렸고요. 네. 졸업 안 했어도 그냥 계속 나중에 시험 봐야지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 걸렸고 일기 뚫은 거는 그동안 2개밖에 안 됐고요. 하루에 보통 초기에 한 1년 반 정도는 진짜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진짜 최대한 많이 풀어서 하루에 한 8시간은 진짜 계속 그 문제만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전공이 있지만 그걸 신경 안 쓰고. 근데 1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정말 못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합격 정도는 아니지만 또 너무 낮은 점수가 아닐 정도로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 아까 말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때부터는 거의 하루에 90%를 전공에 투자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NCS는 최소한의 감각만 유지를 하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NCS를 시험을 보러 딱 가면은 이제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쓰는 게 다 맞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자신 있게 푸세요. 그리고 이제 좀 모르는 건 넘겨가면서 풀어도 다 풀고 이제 못한 거 이제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시험 보시고 면접 볼 때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머릿속에 든 생각 잘 정리하셔서 차근차근 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전기 직렬인데 전기 직렬이 사실 이 회사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저 뽑을 때는 되게 소수였어요. 그리고 전공시험이라는 게 어쨌든 수자공사 이번에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대부분 다른 회사에서 시험 볼 때는 계산기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때 필기시험에서 계산기가 허용이 됐어요. 전자계산기를 가져와도 되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다른 회사 시험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계산기를 거의 안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 방에서 11명이 시험 봤는데 저 포함해서 딱 3명만 계산기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메리트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부터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직무 시험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뭐 까먹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입사하고 이제 동기들이랑 지내시다 보면 지금처럼 더 본사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많지만 동기들이 더 전국으로 흩어지는데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관 수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첨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들이랑 모임을 가질 때 숙소비 공짜라는 점, 그래서 그만큼 아낀 돈을 다 먹을 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 정도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곳들은 다 통근버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용이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사기업을 다녀왔거든요. 네. 사기업에 비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복지가 뛰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사기업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기업은 되게 이제 업무적으로 무조건 다 보거든요. 그 업무가 다
성과로 다 연결되고 개인의 평가가 연결되는데 불안감, 중압감이 좀 적은 편이라서 그런 면에서 좀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서 나은 점이 있다. 그것도 복지 일종. 행정 직렬 들어오시는 분들은 회계는 진짜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말 차변 대변도 모르면은 어디서부터 가르쳐 주실지도 막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쓰는 법 같은 걸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문서 작업을 할 때 정말 막막하거든요. 아무리 이전에 썼던 문서가 있다고 해도 그거에 맞춰서 쓰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글 쓰는 법을 시간 내서는 못하겠지만 뭐 책을 좀 많이 읽는다는 식으로 좀 어휘력을 좀